네. 다음에 33번이죠? 예, 33번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가 전체 한 50문제에서 이렇게 치면은 17문제니까 전체적으로 치면 한 반이 좀 안 돼요.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3, 5, 15, 그죠? 20% 조금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근현대사 비중이 좀 높은데 뭐 당연하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고 근현대사는 시기가 대개 한 10년에서 한 15년 단위 이렇게 이루어지니까요. 연도뿐만 아니라 월까지도 조금 알아주면 좋긴 하긴 합니다. 근데 너무 막 세세하게 연도를 외우면은 머리가 아프잖아요. 저도 아프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는, 또 순서대로 이해를 하는, 그리고 순서대로 이야기를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 서술된 책과 관련된 내용 설명을 옳은 것. 그렇죠. 요 책인데, 책해서 근현대사 때 나오는 책이, 맨날 나오는 애가 이제, 단골이 요 조선 책략이죠. 황준헌이라고 얘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조선 땅덩어리 실로 아시아 요충인데, 그냥 지정학적 위치가 막, 기묘하다. 그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도 걸려 있고, 러시아도 걸려 있다. 근데 러시아는 옛날부터 중국하고 싸워왔는데 조선이 러시아를 피하려면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대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강해라 이렇게 나름 충고해주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거니까 4개는 틀렸죠. 2차 수신사 김홍집까지는 맞아요. 근데 지필은 아니죠. 지필 누가 했다고요? 황준헌이라고. 황준셴. 요즘은 이제 중국어 발음을 그대로 하는 게 또 유행이라, 황준헌이에요. 황준헌. 준자가, 요 준자에다가, 헌이 이제 헌법할 때 헌이거든요. 헌법, 황준헌. 그래서 김홍집이 가져왔어요. 2차 수신사 해가지고, 2차 수신사가 1880년인데, 1차 강화도 저기 갔다 오고, 그 다음에, 1차는 그냥 이렇게 한번 가자. 그래서 갔다 온 거고, 2차는 얘들이 도대체 뭔 생각인지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보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요 책을 들고 와서 고종에게 바쳤어요. 그랬더니 고종이 읽어보고, 야,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도 읽어보라고 돌려라. 그랬더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독후감을 올렸죠. 영남만인소. 여기가 이제 독후감이에요. 그래서 조선 책략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러면서 독후감을 굉장히 찐하게 올렸습니다. 3번이 맞아요. 다음에 후쿠자 유키치는 여기 도원을 삼을 필요가 없죠. 후쿠자 유키치가 저기 일본의 그 유명한 개화사상가죠. 복택육일이라고 일본 최고액권의 이렇게 표지 모델입니다. 표지 모델, 집회 도안 모델이죠. 그래서 후키자와 유키치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고, 후키자와 유키치는 탈아론 그래가지고 여기 또 빨간색으로 되네, 그죠? 그래서 탈아론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 그래서 지들 얘기는 아시아를 탈출하자, 그죠? 탈아는 가면 어디로 갔는데? 입구. 타라 입구. 그래서 구라파로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다? 이거예요. 그따위 짓을 했죠. 근데, 나름 일본 애들은 자기들 근대 사상의 또는 근대 일본의 아버지. 그래가지고, 화폐 최고액권에다가 이름이 이렇게 딱 얼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1만 원인가? 제일 비싼 건데 하여튼. 그 지폐를 그냥 유키치라고 부른대요. 그치? 우리 치면 이제 세종대왕. 이거지, 그죠? 배춧잎, 이거보다는, 세종대왕. 이게 더 친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세종대왕을 책으로 치고 얘네들은 유키치를 책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근대 이전에 사실 별로 인물이 없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2번도 아니고 3번이 답인데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전 이거죠. 이건 1882년에 이모곤란 끝나고 나서
청나라애들이 조선 어떻게 말아먹을까 해가지고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뒤고, 멜렌드로프 얘도 이모군란이죠. 그래서 요거 4번하고 5번은 둘 다 이모군란 이후 얘기고요. 얘기고, 김홍집 지필은 아니고 유키치는 여기 담겨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건축물을 설계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되어 있는데, 뭐 사진은 그냥 보시고요. 덕수궁, 중명전, 세창양액 직원 사택, 그리고 저는 요 손탁 호텔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바틴이라고 설계 기사인데, 이 사람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좀 깊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도 조선 후기 요때 근대적인 건축물을 지으면서 조선의 좀 우호적인 인물들 은 우리가 막 챙겨서 보거든요. 그래서 근현대 요 7, 8회 문제에서는 근현대 시대에 특히 근대기에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좀 나름 애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뒤에 이제 헐버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챙겨줬어요. 그래서 1번, 그죠? 이 사람은 베델이죠, 베델. 한국 한자로는 이제 배설 했어요. 배설. 그래서 베델 또는 배설이라고 합니다. 그죠? 히딩크를 희동구 한 것처럼 베델인데 배설 이렇게 한 거지.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한 사람 중에는 헐버트, 미국인이죠. 그 사람이 유명해요. 그래서 하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감리교 뭐 선교사로 해가지고 활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해원이면은 알렌이죠, 알렌. 그래서 알렌 또는 뭐 앨런인데, 이거는 이제 이모군란 때 그 민영익을 치료해주고 그러나서는 광해원인데, 이게 이제 제중원이죠, 그죠? 그래서 드라마 만들었잖아요. 드라마 뭐라고 있죠? 저는 안 봐요, 그런 거.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사극을 보면 좋긴 한데, 사극을 보면 애들이 이제 정확하게 고증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또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좀 왜곡된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은 도움이 되는 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뭐 있다고 그러는데 뭐 논란거리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중원 알런이고, 나중에 저기 세브란스로 이어져 가지고 연세대로 가죠. 이하학당인데, 이하학당은 이름이 누구시더라? 메리 스크랜튼이라고 이분이 또 해오셨네요. 언더우드랑 같이 되겠지 뭐, 스크랜튼. 근데 뭐 그 다음에 명성황후 시현장 목격하고 실상을 증언하였다. 여기가 이제 사바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 당시 19세기 대한제국기에 고종한테 좀 도움을 많이 줬던 착한 외국인? 다들 다 착한 외국인이에요. 베델, 헐버트, 앨런, 메리, 사바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하학당을 세웠다니까요. 물론 언더우드도 있고 뭐 몇 명 더 있긴 있지만 여기 이제 문제 나온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당시 좀 힘들었던 조선에서 그래도 나름 도움을 줬던 외국인들이라 이 사람들 우리가 또 좀 챙겨줘야죠, 그죠? 뭐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미군들은 좀 덜 챙겨주더라도 걔들은 뭐 굳이 안 챙겨줘도 되잖아요. 용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서 걔들은 챙겨주고 있는 거고, 잊혀졌던 또는 덜 챙겨주는 분들은 또 따로 챙겨줘야죠. 그래서 근데 답은 5번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도 꼭 신경을 써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요 뒤에 문제가 또 하나 더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다음 사절단에 파견된 거, 요거 사진은 요 뒤에 있어요. 여기 있죠. 이분들이죠. 그래서 쭉 멋있게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보빙사 일행이에요. 보빙사인데, 조선에서 이제 바로 미국으로는 하기 힘들어서 일본에 거쳐가지고, 일본인의 그 가이드를 받아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간 다음에,
미국을 횡단해가지고 워싱턴 가서 그때 워싱턴에 있던 미국 대통령이 아서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걔한테 막 절하면서 이렇게 대통령 폐하 이러면서 인사를 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런 것이기 이러면서 놀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정사가 홍영식 민영익이고 홍영식이 있는데 왼쪽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로웰, 홍영식, 민영익, 오래당, 뭐 중국에도 있고 서광범 여기 있죠. 그다음에 일본에도 있어요. 도 있고 육일준도 있고 그죠. 그래서 유명한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홍영식, 육일준 이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는 뭐 농업을 종자 그죠. 농기구 종자 등을 들여와가지고 농업 개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실제로 미국하고 교역을 일본 이외에는 외국 서양 열강하고 교역을 한 게 미국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조선 책략에서 얘기하는 걸 약간 비슷하게 가긴 갔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이 옳은 거네요. 나머지 4개는 틀렸네. 삼국 간섭은 청일전쟁 이후 얘기예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프랑스, 러시아가 앞장서가지고 일본이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청나라를 완전히 삼키려고 그랬는데 러시아가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서 일본이 먹은 거 다 뱉어내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이 이 칼을 갈았어요. 10년 뒤에 이제 러일 전쟁했죠. 저령도조차 이거는 러시아가 1898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고 외교장각 도서 약탈은 프랑스가 그랬죠. 1866년에 한 거고 거문도 불법 점령은 영국이 한 거죠. 1885년부터 87년까지. 그래서 요것도 러시아, 얘도 러시아, 프랑스, 영국, 운산 금강 채굴권을 차지하였다. 다 나쁜 짓을 했네요. 그죠? 근데 이건 미국이 한 거예요. 운산 금강 채굴권은 미국이 1896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국도 열강 중에 하나예요. 교육을 하고 뭐 좋은 척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걔들도 장사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한테 거의 우리나라를 넘겨줬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아니야 일본이 더 좋아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삼국 간섭 러시아, 저령도조차 러시아. 삼국 간섭에는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거고요. 외교장각 도서 그리고 유명하죠. 프랑스 애들이고 거문도 영국이고 운산이 미국이에요. 금강 채굴하는 거는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운산이 미국이고 은산이 영국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직산 여기 또 적어놨어요. 직산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산 3개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도 금강 먹어 갔거든요. 러시아 먹은 게 종성이에요. 저기 함경도 있는 종성. 여기 러시아 제가 가까우니까 금강들이고 독일도 가져간 게 있죠. 강원도 금성이 있는데 이건 독일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프랑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평안도 창성이 있는